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응용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리는 소매 인력의 법칙을 하면서 이제 거리와 인구 간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상권의 그 어떤 분기점은 어디일까,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정립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허프 모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허프 모델이 어찌됐든 쇼핑으로 A, B, C라는 점포가 있을 때 A 점포로 쇼핑을 할 건가, B 점포로 쇼핑을 할 건가, C 점포로 쇼핑을 할 건가, 이런 어떤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허프 모델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프 모델 사례 같은 것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신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하고, 허프 모델 사례를, 사실 상권의 분기점을 수학적으로 말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현장감 있고 조사하고 그런 거가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수학적으로 그래도 풀었다,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부분에 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상권이 수학은 또 아닐 거거든. 왜냐하면 이 상권이 좋은 거 같다, 나쁜 거 같다, 이런 부분이 산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고객들의 심리의 상태에 의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복잡나다는 거에서 상권이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점포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로 맛없는 점포도, 그러니까 음식점이 별로 그 어떤 거리가 좀 멀어도 아주 맛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점포를 또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되는데,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권 분기점이 어딜 건가, 분기점이 어딜 건가,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그거기 전에 어떤 점포가 너무 많으면 제살깎기만, 어떤 시장 안에 점포가 막 이렇게 많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포가 있을 때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점포가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있을 때 여기까지 분기점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이게 이제 소매 인력의 법칙이다. 그래서 신소매 인력의 법칙은 뭐냐? 컨버스라는 사람이 라일리가 얘기한 법칙,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걸 근거로 해서 두 개의 경쟁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쇼핑하러 가는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계 지점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그러니까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있다면 여기까지 이 일이 가는 데 있어도 여기까지가 경계인가? A 도시로 가는데 여기까지가 경계냐? 여기까지가 경계냐? 경계점이 B까지는, B로 가는 사람은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은 여기 가겠죠. 여기 가까운 사람은 어디까지가 B 도시로 가느냐?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산수로 한번 설명했다. 그래서 컨버스는 공식을 발표했는데, 도시 A로부터 분기점까지, B로는 B 도시까지 분기점까지 거리, 그리고 AB는 AB 도시 거리, A의 인구, B의 인구, 이런 부분을 가지고 A 도시의 분기점까지 거리는 AB, 이 AB분의 1 플러스 어떤 인구의 PA, PB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인구하고 좀 거리하고 비례해서
어떤 그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산수로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도시 A가 있고 도시 B가 있고 도시 C가 A, B, C가 있을 때 어떻게 갈 건가? 어? 그래서 도시 A가 10만 명이고 도시 B가 5만 명이었을 때, 응? 10만 명이었을 때 A도시가 분기점은 이렇게 10만에 5만,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니까 11.715다. 11km가 분기점이다. 이런 거를 산수로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이 어떤 그 공식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잃어버리고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과 다음에 할 허프 모델만 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렇게 도시 A는 도시 A는 29.6km까지가 분기점이고 B 도시는 B는 20km지만 10km까지가 분기점이고 C는 29km지만 48km, 29.9km까지가 분기점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는 여기는 33,000이고 뭐 이럴 때 인구와 관계를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까지가 분기점이다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는 흡입 비율로 만들었다는 건데 생략을 하고 허프의 모델 허프 모델은 이제 목 좋은 점포가 그러니까 허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점포 A가 도시가 아니라 점포 A, 점포 B가 있을 때 점포 소비자가 점포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허프에 의해서 주창한 건데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입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의 크기 첫 번에 점포의 이제 인구가 아니라 점포 그 자체의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에 의해서 점포의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허프의 모델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점포 A라는 점포, B라는 점포가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A 점포를 갈 건가, B 점포를 갈 건가는 A 점포의 크기와 거기까지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매장 면적 5,000평인데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매장 면적은 1,000평방미터인데 15분 거리 같은. 그 다음에 4,000평인데 10분 거리에 있다. 이랬을 때 C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A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분의 A로 갈 확률이다. 이렇게 하면 A, B, C분의 B다. 그러면 B로 갈 확률. A, B, C분의 C다. 그러면 C로 갈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허프라는 사람은 이 Y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A라는 점포, B라는 점포, C라는 점포로 갈 확률은 이 점포 크기와 점포의 크기와 이 점포까지의 거리, 시간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식을 만든 거야. 거주지 I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점포 J에 갈 확률은 갈 확률을 PIJ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SI는 점포 제2의 규모 또는 특정 계열에 한한 매장 면적. 점포 제2의 어떤 매장 면적. 점포 제2분의 점포 AB J에서 Z분의까지 합분의,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로 갈 확률 분의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어렵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허프 모델 사례를 보면은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A로 갈 확률은 이게 10의 4, 10의 4,000평. 그 다음에 15, 여기 15의 5,000, 15의 1,000, 15의 1,000, 10의 4, A, B, C분의 4. 그래가지고 50%다. B로 갈 확률은, 이 B로 갈 확률은 B분의 15분의 1분의 15분의 5, 10분의 4, 15분의 1분의 15분의 1이다. 그래고 8%. C로 갈 확률이다. C로 갈 확률은 15분의 5천이잖아요. 15분의 5천은 15분의 5천, 10의 4천, 15분의 1000 해가지고 이쪽으로 42%다. 이렇게 해보니까 A로 갈 확률은 소비자가 A로 갈 확률은 50%다. 여기는 42%다. 여기는 8%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리와 매장 면적에 의해서 어찌됐든 비례한다.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허프 모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프 모델. 그러니까 나일리는 인구와 거리를 가지고 어떤 도시의 흡입력을 얘기했다면 허프 모델은 특정 점포로 쇼핑할 확률을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점포의 크기와 거리를 가지고. 그걸 좀 보면 UCLA의 경제학자인 어떤 허프가 주장으로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입돼 갈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의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